셀시어스 홀딩스 CLH 템버거가 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종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5년 만에 10배가 넘게 오른 종목, 그것도 음료회사 말이에요. 에너지 음료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셀시어스 홀딩스 티커 CLH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창기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1000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연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셀시어스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셀시어스란 무엇인가? 먼저 셀시어스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까요? 셀시어스 홀딩스는 2004년에 설립된 미국의 기능성 음료 회사입니다. 본사는 플로리다주에 있고요. 주력 제품은 CLSIUS라는 이름의 기능성 에너지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에너지 음료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칼로리가 매우 낮아요. 세 번째, 천연 카페인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마케팅하고 있어요. 레드불 한 캔에는 설탕이 27g이나 들어갑니다. 몬스터는 더 많고요. 반면 셀시어스는 0g이에요. 칼로리도 레드불이 110칼로리인데 셀시어스는 1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걸 마시느냐? 주로 20대에서 30대 헬스족들이에요. 운동하기 전에 마시는 프리-워크아웃 음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존 에너지 음료가 당분으로 인한 일시적 각성이었다면 셀시어스는 건강한 에너지 부스팅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셀시어스가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챕터 2 무서운 성장률의 숫자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숫자로 말해보죠. 2020년 셀시어스의 연 매출은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6억 5천만 달러가 됐어요. 3년 만에 5배 성장한 거죠. 2024년에는 13억 1천만 달러. 또 2배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률인지 아시나요? 연평균 100% 성장이에요. 매년 2배씩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장주라고 하면 연 20%에서 30% 정도 성장하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100% 성장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2020년까지는 적자였어요. 스타트업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2023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2023년 15%, 2024년 예상 18%. 이 정도면 매우 건전한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 볼까요? 몬스터 에너지의 최근 3년 평균 성장률은 10% 내외입니다. 코카콜라는 5% 내외고요. 셀시어스가 100% 성장하는 동안 기존 음료 대기업들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어요. 이게 바로 파괴적 혁신의 힘입니다. 미국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셀시어스의 점유율은 2020년 1% 미만이었는데 2024년 현재 15% 내외까지 올라왔습니다. 레드불이 40%, 몬스터가 30% 정도니까 이제 확실한 3위 업체가 된 거죠. 챕터 3 성공 요인 분석.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5가지 핵심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타이밍의 헬스 트렌드 수혜.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홈트레이닝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설탕 범벅인 기존 에너지 음료는 구시대적이 되어버렸죠. 반면 셀시어스는 건강하면서도 에너지를 주는 음료라는 포지셔닝으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해시태그 셀시어스 해시태그가 수억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된 거죠. 두 번째, 펩시코와의 전략적 제휴. 2022년 8월 펩시코가 셀시어스에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펩시코의 거대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휴 이전에는 주로 온라인과 일부 헬스샵에서만 팔렸는데 제휴 이후에는 전국의 편의점, 마트, 자판기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매출 폭증은 이 제휴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디지털 마케팅의 승리. 셀시어스는 전통적인 TV 광고 대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유튜버, 틱토커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특히 운동 전에 마시는 음료로 포지셔닝하면서 운동 영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어요. 아마존에서 에너지 음료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셀시어스 제품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마케팅의 결과죠. 네 번째,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음료 구매가 급증했는데 셀시어스는 이 트렌드를 정확히 읽었어요. 아마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의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기존 음료 회사들이 오프라인 위주였던 것과 대조적이죠. 다섯 번째,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 셀시어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 디자인도 기존 에너지 음료의 어둡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달리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채택했어요. 실제로 고객 재구매율이 70% 이상으로 일반적인 음료의 30%에서 40% 정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죠. 챕터 4, 경쟁사 분석 및 시장 환경. 이제 경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드불과 몬스터 에너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제로 슈가 라인을 확대하고 있고 건강 지향적인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죠. 레드불은 여전히 익스트림 스포츠, 몬스터는 게이밍과 연관된 이미지가 강해요. 실제로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레드불과 몬스터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셀시어스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셀시어스는 주로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점차 캐나다, 유럽, 아시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확장이 성공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음료 시장 규모는 약 600억 달러이고 연평균 7%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 지향적 에너지 음료 세그먼트는 연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셀시어스가 속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챕터 5, 리스크 요인들. 좋은 점만 말하면 공정하지 않겠죠. 리스크 요인들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 현재 셀시어스의 PER 가수익 비율은 약 50배 내외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재 기업의 15배에서 20배보다 훨씬 높아요. 이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두 번째, 경쟁 심화. 건강 지향적 에너지 음료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셀시어스만의 차별화된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 원재료 비용 상승. 천연 카페인, 무설탕 감미료 등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 원가 부담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 변화 리스크. 결국 음료는 트렌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에요. 지금은 헬스 트렌드가 강하지만 몇 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섯 번째, 성장률 둔화 우려. 현재 연 100%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성장률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성장률이 둔화될 텐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합니다. 챕터 6, 투자 전략 및 결론. 그럼 결론적으로 셀시어스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추세 추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타고 있어요. 둘째, 재무 건전성이 좋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셋째, 경영진의 실행력이 입증됐습니다. 펩시코 제휴, 글로벌 확장 등 전략적 결정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변동성이 큽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가 20%에서 30% 정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성장주 특성상 금리 변화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셋째, 포트폴리오 비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10% 이상은 권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셀시어스는 분명히 매력적인 성장주입니다. 하지만 만능 투자는 없어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투자 참고용일 뿐 매수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투자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분석해 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